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현중입니다. 자, 10월 3일 첫째 경마, 이 토요 경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금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상당히 따뜻한 추석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이준동이 약속을 지켜드렸고 이 승부수에서 이 많은 적중을 이끌어드리면서 상당히 이준동 역시도 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왔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많은 지인분들도 만나고 또 제가 부산까지 또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냥 전화통화로만 이 안부 인사를 묻고 하던 지인분들을 만나 뵙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일상적으로 돌아온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님도 추석을 잘 보내고, 자,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이혼 취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나은 방송 그리고 적중 우리는 끊임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3일 첫째 경마부터 무조건 경마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빠르게 움직이고 열심히 이 분석과 정보, 이 경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많은 적중이 기대가 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성들이에요. 압축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환수율을 뽑아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진박사 위원과 이준동과 함께 늘 해왔듯이 꾸준하게 함께 가시면 지지 않는 경마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이 낙마가 있었죠. 어제 부산 경마장에서 이 부산 경마 방송을 하면서 유현명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혁 기수 역시도 그 같은 경주에서 낙마를 했습니다만 큰 부상 없이 이번 주는 조교도 하고 이 많은 말의 기승도 하고 있는 만큼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발 앞서 뛰는 우리 진박사 위원님이 이 8경주와 12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 여기에 5경주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추천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저희 이준동은 6경주,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고 제주 2경주를 또 한번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10월 첫째 주 서울 경마장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 위원님,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대체적으로 상금벌이가 부족했던 마방들이 상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좀 이제 흥분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경마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밤인데 오늘 많은 비도 내렸고, 자, 토요일까지 분명히 이 주로는 젖어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포화 주로라나 불량 주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오늘 내린 비의 영향으로 주로는 질퍽거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 주로 체크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일 토요경마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육군 10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1경주부터 이제 현군 경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들과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는 큰 이변은 발생하지 않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연 이 5번 테마 등급과 10번 에이스 스피닝 이 두 마피를 넘어설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우리 진박사 위원님부터 어떤 마피를 추천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10번 뭐 에이스 스피닝을 저는 인정을 하는 가운데 이 에이스 스피닝의 후착을 노릴 말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임기원의 8번 킹 플러키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임기원 기수가 29조 말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행심사 당시에 매를 좀 맞고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말입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꼭 이 말은 앞으로 3전 이내에 입상을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8번 킹 플러키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5번 테마 등급과 10번 에이스 스피닝에 이 파고들 수 있는 말이 8번 킹 플러키다. 자, 제가 5번 테마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이 매니피의 필승기원 1억 1000대의 고가의 말인데, 자,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았지만 이 외곽에서 발빠른 말들이 감아 나오면서 이 모래를 맞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엔 문세영 기수 한 장의 5번 게이트죠. 역시 테마 등급과 10번 에이스 스피닝의 이 선행 경합도 펼쳐지겠지만은 이 문세영 기수 한 장이라면 절대 내주지 않겠지요. 모래를 맞지 않고 그대로 이 동반 입상이 가능한 1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 테마 등급 10번 에이스 스피닝. 자, 여기에 또 한 마리,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1번 샤크 파티입니다. 역시 매니피와 스미트 파티 혈통적 기대치가 좋고 1억 4천대의 고가의 말입니다. 아직까지 힘은 덜 찼지만 앞으로 분명히 띄워줄 말이다. 바로 13조 마방의 내용이지요. 자, 1경주는 5번 테마 등급 10번 에이스 스피닝. 자, 여기에 우리 진박사 위원이 추천드린 8번 킹 플러키까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기복마 편성이에요. 7번 낭만시티가 직전 입상을 차지했습니다만 나머지 말들은 상당히 이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도 발생할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번 낭만시티가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어요. 예.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이번에 편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7번 낭만시티는 이번 경주 우승으로 승급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18조 마방의 관리를 받고 있는 낭만시티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이 41조 국산사군 싱그러운 봄 이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말과 병합훈련을 시행하는데 전혀 뒤처지지 않는 발걸음 속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 저 또한 7번 낭만시티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후차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7번 낭만시티 당일 체크는 필수지만 일단 인정을 하면서 후차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후착 혼전인 이번 경주에 4번 켄터키 코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200m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 말이 무조건 선행을 받습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을 받는 말은 바로 4번 켄터키 코드입니다. 자, 제가 이 유승환 기수가 선행마에 기승을 했을 때 추천을 해서 많은 그 배당으로 적중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승환 기수가 선행을 받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켄터키 코드 이번 경주에 선행을 받는다. 1200이지만 유승환의 기승술로 버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번 관악대부입니다. 47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 말인데, 자, 일단 단거리기 때문에 이 공백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주행심사 당시 하트스톰이라든지 희망신호탄, 자, 요런 제금마들과의 이 주행심사 속에서 이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역시 이 선추입이 자유로운 말입니다. 선행을 나서주면 더 좋겠지만 이 따라가는 전개도 문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자, 저는 7번 낭만시티의 3번 관악대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7번 낭만시티를 인정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후차권에서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3번 관악대부와 4번 켄터키 코드 두 마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는데, 자, 이런 경주는 압축을 잘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경마, 환수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경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1300m 경주 저는 1번 히든 타임을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력 보강에 중점을 둔 말입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최적의 게이트 조건에 또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다 그러면 1번 히든 타임은 뭐 아무리 강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 우승에 도전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번 슈퍼문을 추천드릴게요. 직전 드디어 입상을 차지한 말입니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자, 불량주로에서의 추입이었어요. 자, 추입마들은 불량주로는 상당히 이 독이 될 수 있는 주로인데, 이 슈퍼문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로에서 추입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은 분명 이 정상적인 주로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전 역시 뭐 히든타임과 같은 경주에서 이 반마신 차이로 이 따내는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자, 여전히 새벽 훈련이 잘 돼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적임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옵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이 원래 조한별 기수와의 이 입상과 이 착순을 이끌었던 말이지만, 이 송재철 기수가 이 초반에 많은 기승을 했던 말이고, 이 변화의 타임에서 다시 송재철 기수를 불러다가 19조 마방에서 기승을 시켰어요. 4번 슈퍼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될 만한 말들이 많죠. 뭐 3번 레이저 드리머나 이 외곽의 7번 금빛 울림, 뭐 10번 슈퍼대물, 뭐 강자승. 자, 이런 말들도 어느 정도 약간씩 인기는 모을 예정이지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들이 대거 보이네요. 우리 진박사 위원님이 추천한 1번 히든타임, 자, 11조 마방 말이지요. 자, 현장 체크가 가능한 말이 1번 히든타임이기 때문에, 자, 현장까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제주 경마가 바로 이어집니다. 자, 저희 중독 우리 진박사 위원과 이준동 역시 이 제주 경마도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십시오. 제주 경마 역시도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 현지 뭐 우리 진박사 위원이 제주 경마장까지 취재는 나가지 않더라도 이 많은 지인분들에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을 듣고 있고, 저 또한 현장에서 안테나가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제주 경마까지 한번 싹쓸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이번 편성 역시 만만치 않은 편성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혼전도를 이루는데, 자, 이런 경주는 축 선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진박사 위원님이 좋게 보는 축 한 마리 들어보겠습니다. 8번 조아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지난 경주 데뷔전이었는데 상당한 기대를 가졌어요.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입상을 못했습니다. 뒷심은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1200m 지난 경주보다 200m 늘어났다는 것이 이 8번 조아라가 입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준철 기수 별명 추임마 준철이죠. 추임마 준철이. 추입하면 이준철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몰라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추임마.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행마를 타서는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번 경주에 뭐 뒤에서든 앞장을 서든 가장 강력한 뒷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바로 8번 조아라입니다. 예, 저는 4번 비욘드 리미트입니다. 자, 직전 데뷔전에서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 인기 꼴찌를 모았습니다만 이 오차게 머물렀어요.
직전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던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복귀가 나오는 말입니다. 자, 4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만 이 외측으로 삐지면서 잠깐 외곽을 돌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전개를 풀어 나갔는데, 이 데뷔전에 나서는 말, 자, 주행이 조금은 불량기를 보였던 말이 4번 비욘드 리미트고, 이번에는 구조마방의 승부 기수지요. 바로 이찬호 기수를 기용하면서 의지를 보여주는데, 자, 이번에 비욘드 리미트가 외측으로 삐지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제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자, 분명히 데뷔전보다 그름이 부쩍 늘어난 모습을 새벽 훈련장에서 보였기 때문에, 자, 저는 4번 비욘드 리미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 4번 비욘드 리미트, 8번 조아라, 자, 이 이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1110m 8두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일단 충막감으로 대두되는 말이 함도가 있습니다. 자, 부담 중량은 대폭 올라갔습니다만 분명 이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번 3다 황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몇 조 마방입니까? 바로 4조 마방입니다. 자, 누가 기승합니까?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지요. 자, 현장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조 마방 문성호 기수 완장. 자, 현장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인기 많은 이번 3다 황제가 맞습니다만, 자, 현장에서 이 3다 황제가 없다라면 이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3다 황제의 정확한 내용을 이준동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상당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번 3다 황제의 승부 의지는 현장에서 체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주 이경주 메인 승부처 이번 3다 황제에 대한 내용을 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번 경주가 우리 진박사 위원님의 추천 경주, 이 풀어주는 추천 경주인데, 자, 제가 먼저 한 마필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이 7번 필승 예찬입니다. 예전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을 정도로 이 선행 나섰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않았을 때의 이 성적 차이는 어마어마했는데, 직전 경주는 외측 이선에서 모래만 맞지 않아도 이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발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은 되어 있지만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필승 예찬을 관심권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박사 위원님이 이 왜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경주가 국산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말씀을 이준동 의원이 하셨던 이 7번 필승 예찬 좋습니다. 좋아요. 5번 오픈뱅크와 6번 해리온, 그리고 7번 필승 예찬, 8번 통일대박, 이 안에서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5번 오픈뱅크를 저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0m 경주에서 상당히 강한 말들을 만났습니다. 뭐 나우, 그리고 좋은 인연이나 레드빅, 자, 이러한 말들은 지난주에도 성적을 냈던 말들이에요. 상당히 강한 말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쉬움을 주다가 휴양 후에 출전을 했던 지난 경주, 그리고 또 쉬고 나옵니다. 약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 기승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뱅크는 승부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정정희 기수나 이혜리 기수, 이러한 기수들이 타고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행을 받습니다. 물론 그 옆에 해리온이 선행이 빨라요. 그런데 이 해리온은 기복이 있습니다. 선행을 받으면 머리로 들어오지만 선행을 받지 못하면 경주력이 많이 저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6번 해리온을 뒤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5번 오픈뱅크와 아까 이준동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7번 필승 예찬, 다카하시가 누굽니까? 저는 이 다카하시 기수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바로 일본에서의 경주들을 보고 앞으로 한국에서 더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초반 한 달간은
뭐 페로비치나 이러한 기수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성격도 유쾌하고 좋은데 이번에 따라가도 된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5번 오픈뱅크가 선행받습니다. 그리고 7번 필승 예춘이 뒤따라가다가 결국 두 마리의 우승 다툼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8번 통일대박 이찬호, 서울경마장 단거리 1000m와 1200m는 이찬호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통일대박은 꼭 이거는 복병으로 가져가야 된다. 5번, 7번 두 마리의 우승 다툼에 8번 통일대박이 가세하는 경주가 바로 서울 오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6번 해리온도 상당한 인기를 모을 예정인데 일단 6번 해리온은 우리 진박사위원님이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현장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오경주 우리 진박사위원님의 추천 경주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독 진박사위원과 이준동 제주경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요경마 3개 경주뿐이 시행이 되지 않는 제주경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 3개 경주 저희는 조금 더 탄탄하게 제주경마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부탁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경마는 아직까지 이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경마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바로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자, 그렇죠. 2568배를 정확하게 적중을 이끌었던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때 같은 경주에 나왔던 1번 제피로스, 3번 스마트 드리머, 7번 핑크스타, 여기에 9번 네페르티티. 이 3번 스마트 드리머와 네페르티티가 들어오면서 쌍승식이 2568배가 나왔습니다. 자, 복승식이 4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고, 인기 1위를 모았던 제피로스가 아닌 이 바로 3번 스마트 드리머와 이 9번 레페르티티. 자, 인기 2위와 인기 13위가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 자, 이준동이 이번 경주를 또 한 번 메인 승부처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이 말들이 되냐 안 되냐는 이미 나와 있죠. 자, 분명히 불안한 인기마가 있다. 그리고 직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직전과 동일하게 2500배는 아니더라도 이 적중에 대한 자신은 있습니다. 자, 충마에 대한 믿음과 후착에 대한 믿음, 자, 압축으로 정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준동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2568배 그 상승세를 이어서 이번 경주 역시 잘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가 몇 두가 출전을 했네요. 자, 크게 이변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축 선정만 잘하면 적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자, 우리 진박사 위원님의 추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산 5등급 1200m 이번 경주는 3파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복병으로 거론되고 있는 말에 승부 의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그 가운데 인기가 실리는 말 가운데 저는 9번 JS 군단이 이번 경주 최범현 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3번 용두산에 기승을 하죠. 최범현 기수가 계속해서 공을 들였던 말입니다. 9번 JS 군단이 이번에
입상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1번 볼포니 매직입니다. 역시 직전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다시 이찬우 기수를 기용했죠. 이 구조마방에서 상당히 내측 기댐이 심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직전 경주를 보면 이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은 약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고쳐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끈끈한 모습, 직전에는 10번 외곽이라면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볼포니 매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볼포니 매직, 9번 JS 군단. 자, 여기에 이제 복병 마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 오늘 금일 굉장히 많은 비로 인해서 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주로가 가볍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맡고 있는 4번 스타 보니비를 관심권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독 선행입니다. 자, 단독 선행이라면 이 주로가 얼마만큼의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이 관건인데 이 4번 스타 보니비 자, 주로만 가볍다라면 버텨낼 수 있다. 자, 복병권으로 꼭 체크를 하고 주로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이번 경주가 우리 진방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서울 8경주 국산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레이팅 35까지 잘랐어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번 청계럭키가 지난 6등급 경주에서 1400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카시 기수로 기승기수가 변경이 되면서 이 말이 두 번 모두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5등급 경주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번 청계럭키가 인기를 얻는 편성이고 2번 오발탄 역시 인기를 얻고 6번 액톤킨 이러한 말들이 상당한 혼전 경주로 펼쳐질 겁니다. 많은 말들 지금 말씀드린 말들 말고도 8번 힐타워, 9번 쾌풍, 11번 야오스카이켓 이러한 말들이 정말 혼전 경주로 펼쳐지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말이 또 한 마리 출전을 합니다. 노리는 말 배당도 나옵니다. 지난 경주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무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겠는데 3번 액톤가야입니다. 액톤가야. 왜 이 말이 지난 경주 입상을 못했을까요? 왜 이 말은 3복승 6,000배를 터뜨리고 3등을 해야 했을까요? 아까 이준동 의원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스마트 드리머나 네페르티티 이러한 말들 나오는 경주에 출전해서 3등을 했는데 13번 게이트인가 당시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이 배유준 조교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말을 놓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못 들어온 이유는 바로 진로가 막혔다. 조금 레이스가 따라주지 않았다. 나중에 이 결승주로 결승선 그 발걸음은 정말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액톤가야를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액톤가야를 노리고 나머지 이 액톤가야를 노린다 하더라도 혼전이에요. 상당한 혼전. 이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딱 한 3마리 정도 압축을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3번 액톤가이가 직전 아쉬움을 남긴 3위를 기록했지만 아마 현장에서는 덜 팔릴 거예요. 이 3번 액톤가야는 이 이변이 발생했던 말이기 때문에 덜 팔리는데 자, 이 말이 들어오고 다른 말이 들어오면 이 배당, 중배당은 나온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3번 액톤가야에 힘을 한번 실어보자고요.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이번 경주 역시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과 현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들 간 대결인데
일단 거리가 1300m라면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보다는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300m나 1400m, 자,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이 이 입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센 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7번 레디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난번에 이 5번 매직탑에게 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5번 매직탑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이 7번 레디칸 훈련 모습도 좋고 기승기수도 물론 낙마의 아픔은 있습니다만은 이역 기수가 이 7번 레디칸 이번 경주 우승에 도전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 역시 인기를 가장 많이 모으는 5번 매직탑 역시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3kg이 더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기습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았고 외측기선은 무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5번 매직탑 역시 무시는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한 마리 추천드리자면 6번 샴로크입니다. 직전 역시 인기 11위였지만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추임력을 발휘하다 아쉬움을 남겼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자,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 3파전으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다. 저는 한 마리 이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말, 바로 14번 원더펀치, 이 말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복병으로. 자, 이 말은 상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기대를 갖던 말이에요. 데뷔전부터 기대를 가졌었는데 결국 이 김철호 기수가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두 번의 경주, 뭐 퍼펙트 클론이나 브룩스, 듀스 인디콥, 사자왕, 이런 말들은 또 입상을 했어요. 그 말들 틈바구니에서 전력을 다졌는데 이번에 부미로 기술이라는 것이 조금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원더펀치는 여기서 머물 말은 아닙니다. 이번에 복병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저는 이 14번 원더펀치, 뭐 삼복승이나 복연성, 뭐 이러한 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원더펀치가 3등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4번 외곽으로 밀렸고, 네. 이 지금 출전하는 말들의 전력도 뭐 직전 정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지만 조금 이제 우리 진박사 위원님과 이 저의 의견이 조금 나뉘는데, 자, 저는 14번 원더펀치가 이 3위도 이 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3위 안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네,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보자고요. 네. 한번 레이팅이 높아서 부담 중량은 높아요. 그죠? 레이팅 2등이에요. 매직탑 다음으로. 이 말은 이제 승급을 해야 됩니다. 2등을 해도 승급하고 3등을 해도 승급을 할 거예요. 어차피 4등급에서 우승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레이팅 58인데 저는 이번 경주 물론 레이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준동 기수도 예전에 그랬죠. 솔직히 말씀해 보면 이 3착 승근에 걸려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일단 뭐 3착 승군에 걸려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 보다도 그 흐름 자체를 놓고 볼 때 딱 3등을 올 수 있는 편성이라면 웬만하면 3등을 안 오려고 하지요. 왜냐면 그 어떤 누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군에서 1등이나 1등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3등으로 올라가면 안 좋아요. 왜냐면 이 돈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승군을 해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3착을 해서 승군을 해버리면, 자, 마주 입장도 그렇고 조교사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다음에 또 기회를 안 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이 14번 원더펀치는 어차피 승급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원더펀치 승급을 해야 되는 말이고, 이번에 이 꼭 3등은 아니더라도 2등이나
또는 우승을 해서 승급할 수도 있는 전력입니다. 그 전력인 것만은 분명하다. 복병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14번 원더펀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우리 진박사 위원님은 3등 안에 온다. 저 이준동은 3등도 못할 것 같다. 자, 지금 의견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가 말을 해주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역시 이 똑같이 한번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에 나서는 9번 광복 70이 문세영 기수를 기용하면서 의지를 보여주는데 1억짜리의 고가의 말이죠. 분명히 앞으로 발전 기대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1300m를 당장 이 능력 발휘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또 따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준동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5번 매직탑, 6번 샴로크, 7번 레디칸, 여기에 14번 원더펀치 한번 이 관심을 가지면서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1등급 치고는 편성이 상당히 단출합니다. 그리고 이 강자들이 없는 틈바구니에서 누가 호랑이 역할을 할 것인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예, 이번에는 물론 승급 한 마리 약한 상대를 만나서 우승에 도전을 하겠지만 저는 다카시의 9번 시타델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 경주치고는 레이팅 110까지로 상당히 약한 편성입니다. 이제 갓 승급한 말, 그리고 1등급에서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약한 편성입니다. 약한 편성에서 이 9번 시타델이 다카시 기수로 기승기술 변경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고 지난 경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한 편성인 이번 경주 9번 시타델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동반자의 기적입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가 이 동반자의 기적이 이 2등급으로 내려갔다 다시 이 승군을 하면서 1등급에서 경주를 치르는데, 자, 7월 18일에서도 뭐 착자 없이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는 이제 대상 경주에서 역시 뭐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자, 직전 대비 5kg의 감량의 송재철 기수입니다. 적임 기수예요. 이 동반자의 기적은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고 분명히 이 호흡이 좋기 때문에 자,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이번 동반자의 기적, 여기에 9번 시타델. 자, 승분전에 나서는 6번 삼정 제국을 알아야지만 이 배팅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9마리가 출전하는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단출한 편성을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지만 자,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많아요. 2번 아몬가스트, 3번 장산태양, 5번 무후대제, 6번 만사케조, 7번 아틀라스2. 자, 요런 말들이 인기를 모읍니다. 자, 이 안에서 끝은 나겠지요. 하지만 어떠한 말을 잘라내고 어떠한 놈을 추천을 할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이준동은 압축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이번 아몬거스터에 계속해서 기승을 했고 이번에 또 기승을 하고 이 5번 무대제라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기수가 바로 문세영 기수예요. 자, 저 역시 그 점을 노리고 메인 승부처를 잡은 게 맞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무대제가 1800m에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늘어난 거리에는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준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압축이 되는 경주, 이준동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마방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11경주 후반부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한구라를 챙겨가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이번 경주가 이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어렵죠. 또, 야, 이번 남산 축제는 이 마체가 작습니다. 약 420kg대의 마체이기 때문에 이 1400을 넘어서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1400까지는 이 남산 축제가 되는 말입니다. 남산 축제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고 6번 럭키라이트 문세영입니다. 8번 이 럭키라이트를 탔어요. 5번 우승을 했고 1번 준우승을 했어요. 기승기수와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말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또 이 럭키라이트 2등급 경주까지 올라와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6번 럭키라이트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7번 해란강자. 자, 여러분들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준동 의원 해란강이라는 말 모르죠? 저는 그냥 이름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듣기만 들었지 뭐 보지는 구조에 못했습니다. 있었어요. 해란강의 자마. 해란강자인데 이 말도 지난 그 공백을 깨고서 나온 경주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이찬호였기 때문이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데 출전 주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9번 K맨은 안 봐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은 뭐라 그럴까요? 안효리 기수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안효리 기수가 이 K맨 역시 승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렵다고 보여져요. 10번 강호시대는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 마방 특성답게 인기를 얻을 것이고 11번 스페셜 조이는 지난 경주 제가 이거 적중을 했어요. 왜 이 말이 우승을 해야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페로비치가 한번 타본 결과 이제 전문 용어로 다미가 힘 안배라고 하는데 좀 힘 안배를 잘하면 될 것 같다 하더니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2번 남산축제와 6번 럭키라이트, 7번 해랑강자, 10번 강호시대, 11번 스페셜 조이 이러한 말들 가운데 충마로 저는 6번 럭키라이트를 다시 추천을 드립니다. 럭키라이트 지난번보다 부담 중량은 줄었어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 기승입니다. 약한 편성입니다. 이번에 이 럭키라이트 저는 우승에 도전을 하는 말로 추천을 드리면서 럭키라이트를 중심으로 두 방으로 여러분께 서울 12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서울 13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마지막 경주죠. 자, 마지막 경주인 만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초반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혼전도를 이루는데 자, 축 선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1번 나우부터 계속해서 이 외곽에도 초반 순발력 빠른 말들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선행을 나서고 어떠한 말이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할지 자, 전개도 상당히 어렵기만 한 경주가 바로 이번 마지막 경주인데 자, 잘 한번 풀어 나가보자고요. 예, 그러게 9번 더블럭키가 일요일에 대상경주가 열립니다.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가 열리는데 이 로열스타라는 말은 그 대상경주 출사표를 던졌죠. 그런데 더블럭키는 이번 일반 경주에 나옵니다. 이 9번 더블럭키가 지난 경주 코차이로 졌어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한 말로 9번 더블럭키를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추천드릴 말은 7번 인라이프입니다. 직전 제가 놓고 때렸던 기억이 있는 말인데 코차이로 역시 패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상혁 기수를 기용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반 순발력이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치고받는 틈을 이용해서 이 편안하게 참았다가 마지막 한 발이 기대되는 말이 이 7번 인라이프인데 자, 전개적인 이점이 상당히 좋고 변화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저는 7번 인라이프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인라이프, 9번 더블럭키 이 둘을 추천드리면서 이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현장에서 더욱더 남은 시간 공부해서 많은 적중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 경마도 그렇고 이 토요 경마도 그렇고 모든 경마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자, 가을에 이변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찬바람이 불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찬바람이 그 뭐라고 하죠? 찬바람이 불면 바람 난다고 하나?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봄에는 이 말들이 예. 앞말을 유독 쫓아다니는 순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말을 넘어서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을은 남자들이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가 되면 남성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막 이제 좀 외롭고 쓸쓸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들까지 그런다는 건 좀 모르겠어요. 일단 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불면 이제 말들도 이 컨디션이 상승됩니다. 자, 굉장히 더웠던 이 무더위 속에 이 더위를 먹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가 하면은 찬바람이 불 때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 들어오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기수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봐도 이 가을에 이변들이 많이 속출되었는데 자, 지금부터 상당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상당히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지고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감기에 유의하시고 자,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여전히 진박사 위원과 이준동은 철저하게 분석과 정보를 캐내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결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움직여서 많은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